0379번님은 S-오일 보내주셨습니다. 11만 5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35% 보유 중이신데요. 1분기 실적 악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유가와 환율 변수가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오일이 올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또 손실 중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사님 좀 이분 질문을 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예쁘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질문을 참 예쁘게 해주셨지만 본심은, 그러니까 본 마음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으셨나 싶어요. 슈터야, 네가 읽으라는 거 읽어봤는데 거기에 정유주들은 유가 오르면 주가가 오른다며. 그런데 왜 떨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말이죠. 일반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정유주는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보통 10번 중에 7, 8번은 상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 중동에서 기름을 싣고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라 배로 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가가 올라버리면 소위 그 자산평가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울산 정유단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커다란 그 정유시설, 저유시설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원유들이 있는데 원유가 상승을 한다면 이 원유들, 아직 정제되지 않은 이 원유들에 대해서도 소위 그 평가 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때 정유주들은 대부분 상승을 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도무지 무조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 디테일에 강하신 분들이 결국은 승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떨어졌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석유 공급 단가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유조선에다가 이제 기름을 계속 지금 선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이 터번 두르고 계속 지금 유조선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WTI, 뭐 브렌트유, 뭐 이런 그 기준물들을 알고 있잖아요. 두바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기준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매일매일 변합니다. 가격이. 그러면 이 석유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중동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요 가격이었으니까 지금부터 집어넣는 것은 새로운 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지금 여기서 몇 리터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건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대략 석유 공급 단가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이 소위 그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그러는데요. 공급 가격을 계산을 해놓고 대충 이 가격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적되는 그런 유종에 대해서는, 석유에 대해서는 요 가격이 적용됩니다 라는 것이 존재해요. 근데 요게 말이죠, 상당히 그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떨까요? 석유 공급 단가를 현재 유가로 계산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계산을 할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석유 공급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자산 평가익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4분기 말도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었기 때문에 자산 평가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 석유 공급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시다시피 이번 분기에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빗장을 다시 잠가버렸죠. 그러면 이제 이란이 석유가 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 참여자들은 유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아주 굉장히 많아졌던 것이죠. 기대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 공급 단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공급 단가를 올라간 상태, 자산 평가익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적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런 그 정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위 정기 보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정기 보수를 했었죠. 화학 부분하고 정유 부분에 있었는데 여기서 기회 손실이 약 한 65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어닝 쇼크 상태가 됐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요거는 일회성 요인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부분인가요? 요건 일회성 요인이죠. 그러니까 요 일회성 요인은 지금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이 차기 분기, 다음 분기에서는 소위 베이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기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문제는 이 석유 공급 단가인데요. 공급 단가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높아질지 낮아질지에 대한 부분이 이 하우스 뷰마다 조금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란의 빗장이 잠겼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의중을 거절하진 못할 것이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란 석유를 많이 갖다 쓰는데 중미 간의 무역 협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쪽으로 갈 수 없다. 결국은 지금은 뻥뻥대고 있지만 중국이나 유로존에서 대부분의 회사들 어떤 그 나라들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 130만 배럴까지 공급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유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공급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S오일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반대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혼자만의 이런 핵 협의가 아니었고 유럽에서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토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결국 미국 혼자만의 전쟁이 될 것이고 이란 핵 협상은 지켜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끼케야 30만 배럴에서 40만 배럴 정도 결손으로 그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란과 관련된 뉴스에 집중하면서 S오일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다만 나는 초보자라서 그런 걸 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그 이란 공급과 그러니까 저 국제 유가 공급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위쪽 아래쪽 다 가능하지만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약 한 100만 배럴 정도는 공급 측면에서 결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약 한 유가 70달러 수준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베이스 이펙트는 그냥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기 분기에서는 650억 정도는 충분히 그 전 분기에 비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파셨다면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